이게 성입니다. 이건 한 자리예요. 이게 몸은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럼 기는 자연히 나왔네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요. 이 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상대도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주역은 조율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조율 방법도 역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기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 기는 태어난 이후도 되고 태어나기 이전도 합니다. 지금 현대 심리학은 태어난 이후를 많이 얘기하죠. 그럼 이 기는 태어난 이후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의식은. 시간으로 하면 현재의식, 잠재의식, 잠재 이걸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공간으로 말한다. 전부 구조가 똑같아요. 시공이 만나서 존재가 형성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항상 시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공간으로 의식을 한다. 그럼 제일 겉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표층의식이라고 그래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심층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세 구조로 보기 때문에 가운데를 중층의식이라고 놉니다. 이건 공간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용어로 하면 이제 의식의 특성으로 인으로 말하면 현재의식, 그 다음에 잠재의식, 무의식. 현재의식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고 잠겨 있죠. 그래서 곧바로 조건만 주어지면 튀어나오고 내가 확인이 금방 돼요. 잠재의식입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가버리면 무의식입니다. 확인이 잘 안 돼요. 확인하려고 해도 튀어나오기도 잘 않고. 근데 있어요. 무의식. 이렇게 태어난 이후에 의식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것은 가장 나한테 지금 강력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것 밑에서 이것을 조율하는 것이 있다. 저는 이 길을 선천의식과 후천의식으로 나눠요. 후천은 태어난 이후거든요. 저는 선천의식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있고 근데 부모는 조상이 있잖아요. 첫 번째 나의 의식을 가능케 한 내가 경험 이전입니다. 선천이라는 건. 후천은 경험이고 사유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달라요. 후천으로 한다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태어난 이후로만 한다면. 태어나기 이전에 그걸로 해야만이 설명이 가합니다. 근데 이건 활성화가 약하기 때문에 후천적 노력도 중요하게 돼요. 두 개가 결합되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저는 선천의식은 어떻게 보는가? 제일로 직접적이고 제일로 야간 것이 아니 가까운 것이 나랑 가까운 게 뭐냐면 부모 조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모 조상은 민족 집단에 있었거든요. 민족은 뭔가 문화 정신적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집단은 뭔가 아직 그게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제가 규정하는 걸로는요. 그 다음에는 천지 시공이 있습니다. 우주가 발생한 이후부터의 모든 것이 나한테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의식을 선천의식과 후천의식 이 두 개를 결합해야만이 된다. 근데 본성은 뭔가 선천의식까지도 한계죠. 천지시공도 한계잖아요. 일정한 형을 띄어버리니까. 무형만이 형이 띄지 않았을 때만이 걸림이 없어요. 성은 바로 생명 그 자체고 생명체하기 전이에요. 이 자리는 누구나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 될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이 부분은 이해되고 이 부분이 이해 안 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주역은 이런 사유 구조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원문을 대라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육생관 주역하고 그 관계를 이렇게 해보냐 그러면 주역은 우연론이 아니죠. 규칙이 있다는 거죠. 예, 규칙이 있는데 신론, 절대자론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데아나 절대정신하고도 다르죠. 생명이 주점이니까. 유물하고
진화론하고 같은 점은 다 생명의 존재의 움직임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과 끝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데를 가야 돼. 정반합으로 갈등 관계가 강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동양 용어로는 상극과 상생이라고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물론은 상극이 강합니다. 정반합이니까 합의 때는 생이거든요. 근데 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상극체계예요. 모순체계예요. 근데 주역은 어떻게 되는가? 상생, 상극이 있대 상생체계예요. 한 자리니까. 그래서 주역한테는 상극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작동해요. 대상생을 위한 상극이에요. 크게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갈등 구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공존 철학이 가능해요. 근데 상극이 근원으로 와버리면 일시적 상생만 되고 마지막에는 또 갈등 체계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짧은 시간에 진화론과 주역의 생성론과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연기법하고 차이는 뭐냐? 주역은 생명이 상정이 되는데, 그래서 근원이 상정이 되는데, 연기법에서는 그것이 실체가 부정되고 관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관계론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분명한 좌표가 있는데, 역사는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상대 허무주의에 빠져볼 수 있는. 근데 주역에서의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들이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 때에 맞춰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 파악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때 타령을 해가지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주역의 단점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해설 안 되는데 때가 왔어. 이러거든요. 그건 다 부중이에요. 시중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이제 선거합니다. 이런 거 다 들고 나오는 거죠. 내가 나설 때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판입니다. 오판. 이제 내년 4월이면 네. 이제 나는 안 나오려 하는데 시대가 나를 요청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찍어주면 그 조금 곤란합니다. 정확한 때인 거를 어떻게 아는 거죠? 제일 간단한 것은 이러면 됩니다. 주역은 일상이 진리거든요. 신비와 일상이 주역인데 신비에서 일상으로 전환시켜요. 이게 유과역이에요. 신비를 계속 유지한 것도 있거든요. 역으로. 그건 미래의 지각이거든요. 근데 일상으로 딱 파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첫째, 내 몸이 건강하다. 두 번째, 명료해요. 그래서 사태를 보면 탁탁탁.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명료하다. 두 번째,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원활해요. 예전에는 갈등 관계였는데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죽으면 갈등이어도 해결되고 그냥 갈등 없이 일이 쑥쑥쑥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는 데마다 그냥 관계가 스무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개만 보면 딱 끝이에요. 근데 이제 큰 일을 하려면 하나가 첨가됩니다. 시대입니다. 나의 준비와 이 시대가 맞아떨어지는가. 작은 일 할 때는 이 두 가지면 돼요. 근데 큰 일 할 때는 반드시 시절이랑 맞아야 됩니다.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이 큰 일이에요. 그래서 때를 파악하는, 나한테 때가 왔냐 안 왔냐 세 가지면 딱 된다. 간단하면 이럽니다. 뭔 좋은 일이냐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화색이 돌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일이냐고. 근데 이 구조가 틀어지죠. 그럼 그럽니다. 걱정 있어? 어디 아파? 다 안다니까 우리는. 근데 속이죠. 말을 못 해주죠.
해줘도 거부하죠. 그러면 내리막길입니다. 왜 주기가 있으니까 오르면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리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르잖아요. 이름이량으로 주기를 타니까 주기대로 하면 된답니다. 나중에 점할 때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테타령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회적 집단이었을 때 가령 우리나라 구분이 막 넘어가고 일제강점 예. 막 이런 시기에 예. 사실 주역을 공부했던 분들은 예.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때라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실천론적인 측면들이 그렇죠. 얘기가 되겠네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인 측면과 국가 측면. 근데 이것이 때로는 갈등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같이 가기도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질문자는 지금 같이 안 가고 있죠. 왜 내가 국정을 수행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같이 가지 않은 분도 있고 같이 가는 분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국가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국가의 일을 안 하겠어요. 근데 나의 결정이 국가 전체, 국민 전체 영향은 어떤 분은 미치고 어떤 분은 안 미치고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야산 선생이라고 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산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계셨는데 195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70 좀 넘게 사셨거든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셔가지고 195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평생 강학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5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그 시점이 조선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분단 이걸 거치셨잖아요. 그때 이분이 주역의 전문가고 이분이 주역 중에서도 얼마나 식견이 컸냐면 책력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굉장한 식견입니다. 6.25를 예견하고 해방을 예견하고 실제로 그게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300호 이렇게 움직이셨거든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근데 이분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나려고 하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결정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국정을 한다면 응당 떠나지 않고 일을 해야 되지만 나는 직책이 없고 맹자에 벌써 그 말이 있어요. 국가직을 갖고 있을 때 행동과 그런 거 없을 때 행동이 맹자에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를 따르는 함께하는 제자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전하냐고 이 이후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나한테는 많다. 그래서 안면도로 들어가요. 석천암으로 들어가요. 제자 양성합니다. 근데 내가 구급 말단 공무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와 명운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유학의 출처관입니다. 요거 두 개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처신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그것도 수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역을 바라보는 시선은 말 그대로 여기에는 태극이 있고 태극은 양을 낳고 양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는 주역의 원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극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양면성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게 양이거든요. 이게 주역을 바라보는데 하나로는 모든 건 바뀐다. 근데 변화의 주기가 있다. 그래서 그 주기를 어떤 측면을 강조를 하는가 읽어내고 실천하는데 그래서 하나는 상수역이고 하나는 의리역입니다. 주역을 접근하는 제일로 일반적인 관점 상수역과 의리역입니다. 그러면 상수역을 요즘 말로 하냐 그러면 뭐냐? 첫째는 자연과학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예측입니다. 근데 상수역 하면 대부분 미래 예측만 생각하면 넌센스입니다. 상수역의 본질은 자연과학이에요. 자연이 이해가 되면 어때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게 상수점이에요. 철저히 상수학은 자연과학이다. 우주과학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럼 의리점은 뭐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의 문제와 이제 가치의 문제입니다. 상수역은 사실에 초점이 더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가는데요. 의리역은 가치에 초점이 더 있습니다. 이 동시에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힘이 사실, 천의 상수역, 가치, 인외. 근데 주역은 천인합이래요. 사실과 가치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근데 주역 입장으로 한번 해보면 할 수 있다, 없다와 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두 개 나뉘겠죠. 사실 측면은 어떠냐? 할 수 있다, 없다. 이쪽이 더 강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근데 의리역은 어떤가? 내가 할 수 없어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